이라는 내용인데 오늘날 장기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 부족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나요?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에 당첨되는 사람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에게 이제 심장은 이 사람에게, 간은 이 사람에게, 콩팥은 이 사람에게. 그러면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리주의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사회의 행복의 총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이 됩니다. 근데 끔찍하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극단적 사례입니다. 피터 싱어도 극단적 사례라는 걸 알고서 얘기한 그런 사례인데 어쨌든 간에 공리주의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안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이외에 요 행복의 총량, 이 수량주의적 관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행복의 총량을 어떻게 측정하죠? 무엇이 총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이고 그것들을 측정하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동일한 행동을 할 때 느끼는 행복감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사람에 따라서 저 같은 사람들은 매우 행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되게 주관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객관화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비판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리주의에서는 정의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다음. 존 롤스는 이 정의라는 문제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저서인 정의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정의의 문제가 철학계에 이제 첨예한 관심사가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롤스는 정의의 기준으로서 일단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원칙과 2원칙을 얘기하는데요. 일단 정의의 첫 번째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건데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자유를 최대한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즉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자유라고 부르는 것들,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자유권, 평등권, 이런 것들,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생명권,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원칙이 있습니다. 그 1원칙은 기본적인 자유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가져져야 되고, 그리고 설사 그것이 아무리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서로 교환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이 롤스의 정의로는 일단 첫 번째 원칙에서 소수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이익이 있어도 희생당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라는 입장.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에이즈 치료제 실험 문제라던가 아니면 서바이벌 로터리 문제에 대해서 롤즈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기본권들은 제대로 보장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큰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이게 1원칙이고요. 2원칙은 요건 기본적 자유의 문제였는데 2원칙은 사회경제적인 평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본권의 분배 문제만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또는 권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에서 일단 기회균등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아래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책이나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된다. 즉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자, 이게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이 있으면 그 불평등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롤스는 이 2원칙의 첫 번째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을 얘기하고요. 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불평등이 있을 때 그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이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못한 불평등은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차등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결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면서 불평등을 용납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는 롤스의 이런 입장은 우리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을 때, 즉 우리가 어떤 사회에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 사회를 합의한다고 했을 때, 선택하고 합의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가상의 실험에서 우리는 이런 사회를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롤스는 기본적인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정의로운 거고 사회경제적인 재화의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회는 균등하게 분배되되 어떤 불평등이 발생했을 때 그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불평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제 배려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약자 보호 제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입시 제도 같은 경우에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 같은 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가 되죠. 자, 그런 제도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해서 이제 적극적 차별철폐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뭐 소수민족 학생들에 대한 입학 기회의 쿼터 같은 것도 있어서 그 쿼터만큼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자리를 주는 그러한 제도라던가 아니면은 뭐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이제 여성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을 때 여성들이나 아니면 소수민족들에게 배려하는 제도 같은 것들.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아니면은 얼마 전에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뭐 국회의원 중에서 여성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 여성들에게 공천을 주는 제도,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이런 약자 보호 제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불평등하기는 한데 최소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는 불평등의 요소가 되는 거겠죠. 뭐 그 이외에 또 이런 것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롤스가 이야기한 맥락에서 더 중요한 거는 보상의 차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뭐냐? 예를 들어서 의사가 연봉 1억 원을 받고 청소부가 연봉 3천만 원까지 안 되겠네. 뭐 연봉 2천만 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롤스는 정의롭다고 생각할까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까요? 롤스는 그것에 대해서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의사와 청소부가 같은 보상을 받는다고 해보죠. 둘 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해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이 없으면은 그 어려운 일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많고 그만큼 희생